해숙은 늦은 밤 부엌 불만 켜둔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동생 민석의 이름이 아직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방금 전 통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너무 무거웠다. 민석은 울고 있었다. 숨이 가쁜 목소리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며 도박빚 이야기를 꺼냈다. 숫자는 해숙의 머릿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채 가슴부터 짓눌렀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남편 진성이 저녁에 마시다 남긴 찻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집안이었지만 해숙에게는 마치 바닥이 서서히 꺼지는 느낌이었다. 진성은 그날도 인쇄소에서 늦게 돌아왔다. 기계 소음이 귀에 남아있는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인쇄소는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기름 냄새와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을 벗으며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서점 카페를 여는 꿈이 있었다. 진성은 그 꿈을 말로 자주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숙은 그런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 힘들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해숙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다. 결국 설거지를 마친 뒤에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민석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진성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해숙은 빚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고 민석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진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지난 10여 년간 반복되어 온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석은 오래전부터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치킨집, 중고차 장사, 작은 투자 사업까지 시작할 때마다 큰 소리를 쳤지만 끝은 늘 빚이었다. 그때마다 해숙은 동생을 외면하지 못했고 진성은 아내의 눈물을 이기지 못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말을 남겼던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진성은 늘 자신을 설득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그날 밤 진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인쇄소의 기계 소리와 민석의 이름 그리고 서점 카페의 모습이 뒤섞여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있었다. 은퇴 후를 위해 아내와 함께 꾸려온 작은 희망이 담긴 통장이었다. 진성은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진성의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진성의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인쇄소에서는 낡은 기계들이 오늘도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다. 진성은 작업을 하다가도 자꾸만 숫자 계산을 하게 됐다. 합의금, 빚,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엉켜갔다. 그는 동료에게 괜히 짜증을 냈다가 이내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그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해숙은 오후 내내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누나,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나 감옥 가게 생겼어. 그 문장들은 해숙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석은 울음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고 해숙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될지 알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해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민석이 이번에 정말 큰일이래요. 합의금만 마련하면 된대요. 진성은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해숙아, 우리도 여유 있는 형편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해숙은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간과 선택들이 무겁게 쌓여갔다. 진성은 아내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해숙 역시 남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그들보다 앞서 있었다. 결국 그날 밤 진성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통장을 꺼내들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진성은 결국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쇄소에서 돌아와도 머릿속은 쉬지 않았다. 민석의 얼굴, 해숙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통장 속 숫자가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왜 늘 같은 선택 앞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늘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유였다. 인쇄소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그는 이 공간이 언제까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며칠 뒤 민석이 직접 인쇄소로 찾아왔다. 그는 이전보다 더 최초해 보였지만 말티만큼은 유난히 자신감이 넘쳤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민석은 인쇄소 안을 둘러보며 반가운 척 웃었다. 형, 오랜만이에요. 아직도 여기서 고생하시네요. 진성은 기계 소음을 줄이고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속내를 이미 여러 번 봐왔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민석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사업 계획서였다. 화려한 그래프와 전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장조했다. 진성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글자들은 많았지만 그 안에서 신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민석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진성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해숙은 빚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고 민석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진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지난 10여 년간 반복되어 온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석은 오래전부터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치킨집, 중고차 장사, 작은 투자 사업까지 시작할 때마다 큰 소리를 쳤지만 끝은 늘 빚이었다. 그때마다 해숙은 동생을 외면하지 못했고 진성은 아내의 눈물을 이기지 못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말을 남겼던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진성은 늘 자신을 설득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그날 밤 진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인쇄소의 기계 소리와 민석의 이름, 그리고 서점 카페의 모습이 뒤섞여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있었다. 은퇴 후를 위해 아내와 함께 꾸려온 작은 희망이 담긴 통장이었다. 진성은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진성의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진성의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인쇄소에서는 낡은 기계들이 오늘도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다. 진성은 작업을 하다가도 자꾸만 숫자 계산을 하게 됐다. 합의금, 빚,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엉켜갔다. 그는 동료에게 괜히 짜증을 냈다가 이내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그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해숙은 오후 내내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누나,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나 감옥 가게 생겼어. 그 문장들은 해숙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석은 울음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고 해숙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될지 알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해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민석이 이번에 정말 큰일이래요. 합의금만 마련하면 된대요. 진성은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혜수가, 우리도 여유 있는 형편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혜숙은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간과 선택들이 무겁게 쌓여갔다. 진성은 아내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혜숙 역시 남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그들보다 앞서 있었다. 결국 그날 밤 진성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통장을 꺼내들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진성은 결국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쇄소에 나왔다. 하루 종일 기계와 서류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머릿속으로 대출 상환 계획과 민석의 투자 요구를 반복해서 계산했다. 혜숙은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마음 한편이 무겁게 짓눌렸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지켜주지 못했는지를 느꼈다. 아내와 남편, 형제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민석은 또다시 인쇄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미리 약속한 듯 노트북과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활기차게 문을 열며 말했다. 형, 준비됐죠?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성은 서서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다 해봤다. 민석은 순간 얼굴이 굳었고 그 속에서 실망과 불만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혜숙이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민석은 순간 눈치를 보며 태도를 바꿨다. 누나, 형이 너무 단호하시네요. 우리가 잘 해볼 수 있는데. 혜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석 씨, 이번엔 달라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민석은 잠시 멈췄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이 진성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점심이 지나고 인쇄소 안은 고요해졌다. 진성은 기계를 점검하며 손을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혜숙은 옆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내밀었다. 진성은 손을 멈추고 도시락을 들었다. 말없이 뚜껑을 열고 음식을 담았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민석은 갑자기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 이건 기회예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진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지난번에도 충분히 도와줬고 이제 끝이야. 민석은 얼굴을 붉히며 울분을 터뜨렸다. 혜숙은 그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민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형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은 순간적으로 극에 달했다. 저녁이 되어 진성은 다시 혼자 인쇄소를 정리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사건과 선택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숙은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민석과 관련해 무엇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진성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곱씹었다. 그날 밤 부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고통과 피로를 공유했다. 진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물 속에는 절망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도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진성과 혜숙은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서류와 계약을 준비했다.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이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인쇄소의 낡은 기계, 서류 더미, 오래된 통장 속 숫자들은 그들에게 과거의 삶과 희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혜숙은 민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도움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전과 달리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로의 삶을 지켜가며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점차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도 함께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석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면서 진성과 해숙의 일상은 완전히 흔들렸다. 어느 날 아침, 진성은 인쇄소 기계를 점검하며 이번 달 대출 상환 스케줄과 남은 합의금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해숙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석이 다시 인쇄소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사업계획서와 노트북을 들고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했다. 형, 이번엔 확실히 될 거예요. 5천만 원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진성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나지?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속으로 분노와 실망을 억누르며 잠자코 서 있었다. 해숙은 민석과 진성 사이의 긴장을 느끼며 들어왔다. 그녀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형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아내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설득할 여지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진성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제 모든 선택은 부부를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인쇄소는 조용해졌다. 진성은 기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대출금 상환 계획, 민석의 투자 요구,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얽혀 있었다. 해숙은 옆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내밀었다. 진성은 손을 멈추고 도시락을 들었다. 말없이 뚜껑을 열고 음식을 담았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민석은 갑자기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 이건 기회예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진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지난번에도 충분히 도와줬고 이제 끝이야. 민석은 얼굴을 붉히며 울분을 터뜨렸다. 해숙은 그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민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형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은 순간적으로 극에 달했다. 저녁이 되어 진성은 다시 혼자 인쇄소를 정리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사건과 선택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해숙은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민석과 관련해 무엇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진성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곱씹었다. 그날 밤 부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고통과 피로를 공유했다. 진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물 속에는 절망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도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진성과 해숙은 은행과 대부업체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서류와 계약을 준비했다.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이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인쇄소의 낡은 기계, 서류 더미, 오래된 통장 속 숫자들은 그들에게 과거의 삶과 희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해숙은 민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도움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전과 달리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로의 삶을 지켜가며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점차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도 함께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석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면서 진성과 해숙의 일상은 완전히 흔들렸다. 어느 날 아침, 진성은 인쇄소 기계를 점검하며 이번 달 대출 상환 스케줄과 남은 합의금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해숙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석이 다시 인쇄소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사업계획서와 노트북을 들고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했다. 형, 이번엔 확실히 될 거예요. 5천만 원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진성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나지?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속으로 분노와 실망을 억누르며 잠자코 서 있었다. 해숙은 민석과 진성 사이의 긴장을 느끼며 들어왔다. 그녀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형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아내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설득할 여지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진성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제 모든 선택은 부부를 위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인쇄소는 조용해졌다. 진성은 기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대출금 상환 계획, 민석의 투자 요구,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얽혀 있었다. 해숙은 옆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내밀었다. 진성은 손을 멈추고 도시락을 들었다. 말없이 뚜껑을 열고 음식을 담았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고통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민석은 갑자기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 이건 기회예요.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진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지난번에도 충분히 도와줬고 이제 끝이야. 민석은 얼굴을 붉히며 울분을 터뜨렸다. 해숙은 그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민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형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은 순간적으로 극에 달했다. 저녁이 되어 진성은 다시 혼자 인쇄소를 정리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의 민석은 계속해서 인쇄소를 찾아와 진성과 해숙에게 투자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예상 수익 자료까지 준비해왔다. 그는 진성과 해숙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이번에만 믿어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형, 누나, 부탁드려요. 진성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 민석의 실패를 떠올렸다. 이미 여러 번 같은 말로 가족을 설득해 돈을 빌려간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해숙은 민석의 말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남편과 상의 후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 씨, 형이 이미 충분히 도왔잖아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민석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이번에는 달라요. 그러나 진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석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이번에는 안 돼.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인쇄소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래된 기계에서 나는 금속음과 종이를 자르는 소리가 부부의 고민과 갈등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진성은 민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생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해숙은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며 민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 손을 거부했다. 결국 민석은 분노와 절망 속에 인쇄소를 떠났지만 남겨진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진성과 해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성은 과거 자신의 꿈과 현재의 희생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가족의 안정과 현실을 선택했다. 해숙은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냈다. 그날 밤 진성과 해숙은 인쇄소에서 남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지난날의 고단함과 오늘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풀었다. 해숙은 남편의 희생과 책임감을 이해하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진성은 아내의 단호함과 지지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다음 날, 민석은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부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인쇄소의 오래된 기계와 책상, 먼지가 쌓인 서류 더미는 여전히 그들의 부담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징했다. 진성과 해숙은 민석과의 갈등 후에도 마음 한켠에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과 담보 부족으로 거절당했다. 이 소식은 부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진성은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대부업체에 연락해 고금리 대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해숙은 남편의 결정을 걱정했지만 진성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지지했다. 대부업체와의 첫 상담에서 진성은 계약 조건과 상환 계획을 꼼꼼히 확인했다.
고금리와 엄격한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동안 진성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해숙은 남편의 결심을 이해하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 오후 진성은 인쇄소로 돌아와 오래된 기계들을 점검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시 잊으려 했다. 먼지 쌓인 기계와 낡은 벽면은 그들의 오랜 세월과 고단함을 상징했고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야 할 어려운 여정을 상기시켰다. 해숙은 진성이 느끼는 부담을 함께 나누며 그가 혼자가 아님을 전하려 노력했다. 계약 절차가 끝나고 진성은 대부업체에 서류를 제출하며 현금 조달을 완료했다. 그러나 고금리에 의해 앞으로의 부담은 여전히 크고 무거웠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번 고난을 극복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했다. 이 과정에서 진성과 해숙은 서로의 신뢰와 이해를 확인하며 갈등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힘을 재확인했다. 민석은 어느 날 인쇄소를 찾아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한 사업 아이디어와 투자 필요 금액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진성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과거 수차례 실패와 거짓말로 이미 신뢰를 잃은 민석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진성은 마음 깊이 실망과 불신을 느꼈고 이번에도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다. 해숙은 민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전히 동생을 걱정했지만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긴장감만 더했다. 진성은 단호하게 이번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금리 대출과 과거 실패를 상기시켰다. 민석은 분노와 울분을 숨기지 않으며 가족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이날 밤 진성과 해숙은 인쇄소 한켠에 앉아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진성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해숙은 남편의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과 좌절을 이해하며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 다음 날 민석은 다시 투자를 요구했지만 진성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해숙은 동생의 무책임함에 분노하면서도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원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가족 내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성장과 화해의 계기가 되었다. 진성과 해숙은 오랜 시간 이어진 가족 갈등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인쇄소를 정리하고 남겨진 기계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부부는 지난 30년간 쌓인 삶의 흔적과 기업을 되새겼다. 진성은 은퇴 후 꿈꾸던 서점 카페를 열기 위해 마음을 모았고 해숙은 그 과정에서 남편을 지지하며 희망을 되살렸다. 그들은 작은 가게로 이사해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서점 카페 개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고된 작업을 함께 감당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전의 갈등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개업 첫날, 부부는 손님을 맞이하며 불안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새로운 일상 속에서 평화와 작은 행복을 발견했다. 민석은 여전히 자신의 용돈 송금을 요구했지만 부부는 단호히 거절하며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경계를 새롭게 정하고 더 이상 무책임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진성과 해숙은 서로의 진심과 희생을 이해하며 작은 화해와 용서를 시작했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삶 속에 심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부부가 손을 잡고 서점 카페를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청자에게 가족 간 갈등 속에서 이해와 소통을 통해 회복과 희망이 가능하다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